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때는 바야흐로 2023년도 12월 30일입니다. 한 해를 불과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자 동영상을 한번 찍어 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름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 토지로 인하여서 울고 웃고 그리고 서로 토론하면서 지내왔던 세월 1년간을 뒤돌아보면서 잠시 동영상에 담고자 합니다. 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한 5가지로 제 나름대로 불가사의한 일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 4가지 황당한 사건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불가사의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 한 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불가사의한 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전망 있는 산업은 무슨 산업일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망 있는 앞으로의 그 유망 산업. 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사기 산업 같습니다. 사기, 거짓말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 이게 사기 산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망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이렇게 참 정말 암울한 단어가 정말 전망 있는 그 산업이 되느냐,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정서는 정말 착실해서, 정말 착실히 돈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약한 사건, 그리고 아주 되바라지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감정들이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즉 보면은 이제 대단한 놈이야, 머리가 비상해, 사기 치는 거 보면 대단한 놈이야.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을 하면 그 아무나 못해, 머리가 똑똑해야 되고 그 대단한 놈이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요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똑똑한 놈, 대단한 놈,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사기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국가적으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늘의 우리 사회는 사기를 잘 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은 운명을 달리하거나 짓밟혀도 괜찮은, 그래서 사기 잘 치는 사람을 그 집단으로 존경하는, 급기야 이런 세대까지 온 것 같아서 참 불가사의하다, 첫 번째로 제가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참 제가 생각해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관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다당제, 당이 많은 이런 그 대한민국 내에서 어떻게 한 개 당이 180석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고 코로나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돈을 풀어서 거기서 환심을 사서 표를
투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국민들의 거의 70~80%가 대졸자 이상인데, 그리고 대부분 다 뭐 대학원 뭐 유학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어떻게 다당제에서 한 당을 전체 300석 중에서 180석을 한 당에다 몰아줄 수 있는가? 이거 참나, 이거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로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정치에 대한 내용이, 불가사의한 내용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 세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이 뭡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한 이후에 대통령 취임식 당일날부터 시작해서 미끄러워. 취임 당일날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탄핵이 나온 얘기를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 당선이 되고 당선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대통령 그 취임식 날부터 탄핵이 계속 이제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그 투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예,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게 참 불가사의하다. 그리고 이게 미끄러워서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건 뭐 서로 판단이 좀 다르겠지만요, 정말 솔직히 우리 일반인으로서 듣도 보도 못한 이 범죄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연루된 것도 많고, 뭐 각종 뭐 좀 솔직히 요상한 그 각종 범죄 혐의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매일매일 쏟아지는 게 이제 이 상황인데, 온갖 범죄 행위를 갖다가 수십 가지를 그 갖고 있는 이런 그 분을 정당의 그 대표가 된다는 것도 불가사의하다. 예, 그리고 대표가 되고서 그 방탄을 그 국회의원들이 윤리고 도덕이고 뭐 다 팔아먹은 다음에 방탄을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서, 정파를 위하여서 방탄을 한다는 게 참, 이거 참 국민으로서 좀 뭐랄까요, 좀 쪽팔리기도 하고 이게 불가사의하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의 도덕적이나 윤리 감수성은 없는 걸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누가 해답을 주실 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불가사의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농지법, 이게 악법으로 인해서 이제 귀농 귀촌인이 이제 감소하고 농어촌에 이제 그 도시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감소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 토지나 이런 부분을 사기가 좀 껄끄러운 것, 못 사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각종 규제다 뭐다 하고 하니까 이제 살림살이 팍팍한데, 여의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불편한,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이것저것 규제 플러스 규제 하다가 보면 뭐 책상 위에서 규제를 하시는 분들이야, 한계 규제, 이거는 법만 잘 따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당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규제 하나를 딱 보는 순간에 헉합니다. 허거덕. 아주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탁상 공론 하시는 그 공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건 뭐 요 정도야.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요 정도는 규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의로 매매나 또 매각이나 매수 이렇게 할 때는 굉장한 요게 심리적 억압 요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행정부가 이제 바뀌고 해도 이 의회 권력들이 이 다수당의 그 규제를 했던 팀들이 이 규제를 완화하는 곳에 그렇게 의논이 좋지를 못해요. 의견들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규제를 안 풀고 그대로 더 강화하는 걸로 자꾸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회 권력에 의해서 어차피 국민들은 희생되는 거니까 의회 권력을 활용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뽑아놓았더니 결국은 발목을 딱 잡고 목 조우고 콧구멍 맞고 다 틀어맞고 발 부러뜨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런 부분이 불가사의하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가장 이제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 토지 매매 규제 그리고 농지법 개정 이걸로 인하여서 많은 그 개혁을 통해서 농지법이 개혁이 되면서 이제 많은 규제 상황이 되고 토지를 매매하고 팔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 건축도 죽어요. 건축도 죽고 그리고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거는 농지나 토지를 갖고 있는 시골 농민들입니다. 이 시골 농민들하고 어민들 그리고 임업인들 그리고 축산하시는 축산인들, 이 분들이 왜 이런 그 자신의 그 이런 타격에 재산상에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것도 불가사의합니다. 예. 그 전에는 농민들 뭐 해갖고 경운기 끌고 뭐 많이 그 상경해서 막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규제를 당해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 참 이상하다. 나만 비정상인가? 나만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상 이렇게 짚어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소시민으로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는 나라가 안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서민의 발목을 잡는 토지 규제나 건축 규제, 농막 규제 이런 걸 풀어서 건축 경기가 일단은 살아나야 되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 경기가 살아나야만이 주거 안정이 되고 그리고 모든 물가도 안정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 기본이 뭔가 하면 토지입니다. 토지. 그리고 부동산이에요. 전체 합쳐서. 이 부동산을 규제할 때는 여러 가지 수십 년간의 데이터와 머리를 숙고해서 해야만이 농지법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H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그냥 규제만 들이대면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게 농지법 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다 철폐하고 다시 완화할 건 완화하고 철폐할 건 다 철폐를 해서 일단은 전 국민들이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힐링에 필요한 사람은 힐링으로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와 그리고 이 토지를 통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부동산이 꽁꽁 묶여서 모든 경기가 묶여 있는 이런 부동산도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꽁꽁 묶일수록 조화라고 쾌재를 부르는 야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이 규제법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의회에서
180석을 갖고 있으면서 이 지금의 행정부까지 바뀌었지만 협조하는 일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각종 그걸 특검이나 뭐 그 다음에 뭡니까 탄핵을 들먹이면서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이런 현실들, 이 올해는 이런 걸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스스로 반성하고 그리고 잘못된 걸 회개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토지와 국토 효율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정말 이거 국민들이 먼저인 이런 나라를 생각을 해서라도 서로 협치할 건 협치하고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있지도 벌써 10수년 전에 지나갔던 결혼하기 전에 이해찬 그 전 총리가 항상 얘기했던 아가씨 김건희 씨가 그 투자했던 주식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자고 전 국민의 방송을 공중파에다가 방송을 하자 하는 특검을 지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특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쾌할 것 같습니까? 유쾌할 것 같아요? 뭐 여야를 떠나고 어떤 보수든 진보든 어떻든 간을 다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각종 비리 모든 것은 갖다 똘똘 말아서 전부 다 묻어놓고 밟아놓고 탄핵을 하면서 오로지 탄핵 특검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명쾌하겠습니까? 결혼 전에 있었던 그런 주식 투자 사건을 갖다가 명칭을 바꿔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아니 일반인이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그렇게 주가 조작을 잘한다면은 한번 특검을 해서 그 조작에 대한 것을 낱낱이 좀 밝혀주세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주가 조작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배워서 국민들 전부 다 한번 주가 조작을 한번 해보게. 어차피 사기 그리고 뭐 각종 거짓말 그리고 각종 정치적으로도 뒤로 숨고 비겁한 짓을 다 해도 지도자가 되는 입장에 국민들도 한번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한번 거짓말해서 한번 좀 살아봅시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지를 좀 아시고 이거는 뭐 누굴 탓하기 전에 특검을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국가적으로 보면 시급한 사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묻어버리고 난 다음에 오로지 한 개인에 대해서 그거를 털어보겠다고 공중파에다 방송을 하겠다는 그걸 법을 바꿔서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서 대통령부터 받아라. 받지 못하면 네가 범인이야.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소시민으로서 법률적인 용어를 섞어서 설명하기에는 많은 법률가들도 있고 또 그리고 정치평론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소시민들이 생각하는 단어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2023년 정말 불가사의한 일을 지나 이제는 정말 그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본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했다 손 치더라도 반성하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에 그 총선에 많이 뽑혔으면 합니다. 네. 내일까지 이제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